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9월 1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입니다. 예, 태풍 소식까지 또 있습니다. 자, 9월의 시작, 론스타 소식과 함께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론스타 소송만 10년 정도. 예, 이 사건이 불거진 지는 약 20년이 흐른 사건입니다. 자, 지금 그럼에도 이 당시에 주요 주역들이 권력의 전면에 포진해 있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있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 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당시에 역적으로까지 한때 그렇게 몰렸던 변영균 대통령 경제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경호, 그다음에 한은 총재 이창용 이런 사람 등등이 다 이 당시에 실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예, 당시에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들의 면면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을 예, 경제 강요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예, 책임 정치가 사라지게 된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를 어, 꼽으라면 당시 노무현 정부 때에 정책실장까지 했던 변양균에 대한 무죄 판결이죠. 예, 변양균에 대해서도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팀이 수사팀이 기소를 했죠. 했는데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야 아무도 이렇게 되면 책임질 놈이 없겠다. 뭐 이 당시에서부터 사법부에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사법부처럼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사법부가 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네. 뭐 오염 지수로 치게 되면 절반 이상이 오염돼 있고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원님 재판 수준이라고 할 정도죠. 뭐 판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뭐 운동권 대자보 수준의 판결문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죠. 변형균 신드롬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다 잊으셨나요? 예, 변형균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공식 선언이었죠. 예, 그 주역들이 지금 현재 다 권력 전면에 또 포진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광복을 맞았다라는 이 불행한 역사 때문에 뭐 가장 최근에까지도 토착 왜곡 등등 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김원웅의 광복회 꼴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뭐 광복회 내부에서는 가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국가보훈 대상자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시비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이렇게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는 책임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한국 사회에서. 예, 행정 포함입니다. 책임 정치를 그럴 때는.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이준석 사태입니다. 예, 국힘당 사태로 이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이게 국힘당의 정치력이 없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단순히 정치력이 없다라고 봐야 할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 할지 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 비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상납 의혹으로부터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소위 피의자죠. 형사 피의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지금 현재 계속 시야 가르기 물 흐르기를 하는데 언론이 동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불거지고
또 국힘당 내에서 대처를 잘 못하면서 이렇게 불거진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국힘당의 저 정치꾼들은 공천 한 번 더 받고 배치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심 없이 저렇게 그러다가 또 정치력도 없는 웰빙 정당다운 꼰대 정당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국민들은 두눈 부릅뜨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범죄 혐의자가 어떻게 자기 알리바이를 예, 보통은 알리바이를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일체 함구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예요. 예, 당내 권력 게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물론 뭐 그 위치가 정당 전 대표였다라는 건데 이 대표되는 과정도 웃기잖아요.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이게 무슨 뭐 공직 선거도 아니고 말이죠. 어? 국민 여론을 반영한답시고 당원 의사 보다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실질 반영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요소의 반영 요소를 많게 해가지고 이 사단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예? 뭐 정당 민주주의를 뭐 그렇게 해괴망측하게 하는 건지 정당이라는 게 뜻이 같은 사람들, 생각과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국민 여론 반영은 투표 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 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정당에 그렇게 에? 심지어 뭐 ARS 여론조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저 해괴한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성자박이죠.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준석은 범죄 혐의자예요. 네, 피의자잖아요, 지금. 경찰 조사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경찰 쪽에서 포괄 일죄로 보겠다. 그래서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길 바랐는데 포괄 일죄가 되면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서 약 한 달 정도 공소시효가 더 여유가 생겨버렸다는 건데. 근데 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지금 경찰에 넘어간 수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검찰 수사도 지금 그래요. 몸통은 따라가고 깃털만 지금 쥐고 있고, 예. 부실 수사에, 늑장 수사에 복장 터지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찔러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빙빙 돌고 예, 속된 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는 국민 피로감만 쌓이게 하는 수사 소식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론스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론스타 여러분 이미 뉴스를 많이 접하셨죠?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예. 이것도 이렇게 손해배상액이 주게 된 결정적인 것도 대검 중수의 당시에 있었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다음에 그 윗자리에 있었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선전한 분전한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자, 일단 소송은 10년 만에 결론이 났다 그러고 정부가 2,900억 정도 배상을 하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실제 여기 지연이자까지 보태면 3,1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 뭐 이걸 뭐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그냥 ISD죠.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요게 이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죠. 이제 10년 만에 6조 4천억 정도 되나요? 6조 3천억이라고 이렇게 뭐 환율이 조금 어떻게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6조 4천억이라는 데가 있고 6조 3천억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6조 이상 청구한 거를 지금 2,900억 받았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환율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론스타가 청구한 게 달러화로 하게 되면 46억 7,95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이 중에 4.6%라는 거니까요. 예. 자, 일단 이 결정을 받았는데
법무부에서는 지금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이런 데 쓸 수 없다라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국민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뜯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예, 벌처 펀드, 이 소위 투기 자본 기억나시죠? 꽤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시작된 게 2003년이죠. 2003년이고 국내에 주가 조작 등등에서 소송이 제기된 게 약 한 10년, 2000 어, 10년 그 경이죠. 예, 그 당시에 2016년 이럴 때까지 또 뉴스가 계속 나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주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론스타 이야기는 그겁니다. 네? 이게 인수할 당시에도 지금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게 나중에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에 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만, 예? 그 이야기는 이야기인즉 론스타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003년 당시에 소위 이제 부실은행 매각 조치를 했죠.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현재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식이 부족했던 전문성이 부족했던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다 면책되고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이 장관돼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실 고문이 돼 있어요. 이 참 우리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시절 또 정확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 뭐 국정 운영이라는 이야기로 슬그머니 협치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어, 적폐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변종만 올리고 있어요. 이것저것 수사한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딱 부러진 결론이 없잖아요. 저렇게 세월 보내다가 흐지부지 될 공사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수사 안 할 거다. 수사 안 할 거라고 봐요. 형식적으로 기소를 하고 소를 제기하겠지만 저렇게 부실 수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또 법원에 가가지고 질질 세월 끌어버리면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어느 놈도 어, 처벌받는 놈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물 건너갔다.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기대했던 적폐청산, 신적폐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또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유의 불량 세력들의 각종 부패 비리, 이거에 대한 수사 물 건너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데 이제 시작인데 뭐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건너갔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쪽아요. 예? 이재명이 당대표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빨리 만나자. 뭐 전화 통화했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 나간 정보이잖아요. 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상 정권의 행태라고 볼 수 없죠. 어떤 의미에서 공식 석상에 만나면 한 자리에 앉아도 서로 악수도 인사도 안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예? 권성도에 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뭐 대학 미팅 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본 정석 기조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제대로 뭐 적폐 청산될까요? 저는 이재명도 문재인도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봐요. 그냥 변증만 올리고 또 꼬리 자르게 하겠죠. 대표적인 또 다른 대조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수석 한 놈, 어느 놈 책임지는 놈 없어요. 전부 다 밑에 비서관급만 다 어, 하위직마다 줄초상 나고 있어요. 이래놓고 대통령실 개편 인적 쇄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굳이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장제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활동하고 상임위 활동, 국회 활동에만 전념하고 일체 공직 안 맡겠다 정도. 근데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거는 장제원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머지 전부 빈껍데기잖아요. 예? 나머지 다 날아갈 거라고요. 훅 불면 날아간다고요.
장제원, 안철수 이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관건이죠.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움직이는 게 최재형 뭐 또 이제 김종인 할아버지까지 최근에 등장하던데 예. 거기에 뭐 이준석 계속 분탕 치고 하는 그 이준석 유승민계 뭐 이런 쪽이죠. 예. 이게 이제 대항마로 움직일 거고 그쪽이지 뭐 이쪽 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윤석열 집권으로 훅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은 다음 대권의 차세대 주자가 누구냐. 뭐 지금 뭐 한동훈이다 뭐다 그런데 아직은 김칫국이고요. 너무 이런 이야기고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냐. 그게 이제 관심이죠. 안철수 저러다 말겠죠 뭐. 안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해서 안 된다. 예. 뭐 기껏 국회의원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저는 안 된다. 근데 여전히 장제원이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장제원이죠. 뭐 아무것도 안 맞겠다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거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론스타 이야기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로까지 가버리는데 다시 론스타로 와서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론스타가 2003년 당시에 IBS 부채 자본 비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지셨죠? 이게 이제 기준 미달이라 그래가지고 부실은행으로 찍힌 게 외환은행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김대중 정권 때 했던 거잖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김대중 정권의 이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만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그죠? 예, 이 당시 이 외환은행 지분 51.02% 우리 돈 약 1조 3,834억 원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였죠. 매입했죠. 그러고 되팔려고 했죠. 2007년 4년 뒤에 2007년 9월 달에 홍콩 상하이은행 HSBC에 5조 9천억 원 때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정부가 안 해줬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고 있고 등등 있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금융감독인가요? 조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안 됐죠. 근데 이게 유죄 혐의 있음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이 HSBC가 인수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이죠. 꽤 오래돼서 여러분들 기억에 희미하실 텐데 당시에 그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더 좋은 먹잇감들이 그 당시에 더 많이 쏟아졌다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있었잖아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쏟아지는 매물 중에 더 탐나는 거, 이 외환은행보다 더 좋은 게 있었는데 굳이 이거 끝까지 계약 체결했다고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HSBC가 포기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건데 이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승인을 빨리 안 해줘서 그렇다라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이게 이제 소송하게 된 발단인데 어쨌든 간에 1조 3,834억이니까 그냥 편하게 1조 4천억을 잡읍시다. 1조 4천억에 사가지고 5조 9천억에 불발됐지만 결국 하나금융 지주회사인가요? 그쪽에 우리나라 금융그룹이 다시 팔아먹었잖아요. 이때 판 가격이 4조 7천억이에요. 1조 4천억에 사가 4조 7천억에 팔면 됐지. 이걸 또 그때 HSBC에 못 파는 것 때문에 손실 봤다고 지금 이제 소송을 한 거거든요. ISD에다가 국제 투자 분쟁을 일으킨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입니다. 2012년 11월 달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배상해라는 규모가 우리 돈 6조가 넘는다는 거죠. 46억 7,950만 달러에 일단 분쟁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흘러서 이제 결정이 난 거다는 거죠. 그 2000 소송이 제기되었으니까 ISD에 2013년에 ISD 산하의 ICSID 이게 이제 앞서 국제 투자 분쟁 조정센터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중재 판정부를 구성했다 그럽니다. 2013년에 그리고 2016년 6월까지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대요.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았겠죠. 의견들도 많고. 이번에도 보게 되면 소수 의견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소수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약 40쪽에 달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거고, 지금 당시에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피 같은 국민 혈세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거는 절차를 따라가더라도 지금 취소 처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절차를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못 주겠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수사팀으로서 자존심도 걸린 문제죠. 지금만 하더라도 2,900억, 3천억만 하더라도 선방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그 못 받아주겠다,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죠. 아주 그 결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오던 게 2020년 3월 달에 와서는 급기야 의장 중재인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생긴 거죠. ISD 내에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안 되고 차일피일한 거죠. 유야무야 됐는데 이게 이제 2020년 11월 달, 재작년이죠. 11월 달에 느닷없이 론스타가 그때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 이런 걸 나름대로 예측을 했겠죠. 낌새를 좀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론스타가 갑자기 애초 청구액인 46억 7,950만 달러, 그러니까 6조 4천억에 해당되는 거를 1조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협상안을 제시를 했어요. 론스타가. 예, 애초 청구 금액의 5분의 1 수준이라 그래요.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1,7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해달라고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봐도 그렇죠. 돈에만 혈안이 돼 있는 돈만 밝히는 론스타가 갑자기 6조 요구를 하다가 1조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예. 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난 게 그렇게 난 거죠. 2,900억. 거기다 이제 지연이자 185억 하게 되면 3,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제 론스타가 그 문제 삼은 게 그겁니다. 2007년 당시, 2007년 9월이죠. HSBC하고 5조 9천억 원대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다라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 전문가들 의견은 더 좋은 매물이 그때 많았다. 예, 금융위기 상황 이런 것 등등에서 더 좋은 매물이 많아서 HSBC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거로 갈아탔다는 거죠. 한국 정부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손실이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도로 매각하면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조 7천억에 매각했잖아요. 이 매매 차익이 3조 9,157억, 이게 이제 팔린 가격이래요. 네. 지금 이게 원래 팔린 가격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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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팔린 가격은 3조 9,157억이고요. 배당 이익이라는 게 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배당 이익까지 포함하게 되면 4조 7천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순 매각 대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미를 봤잖아요. 1조 4천억에 사가지고 3,834억에 사가지고 3조 9,157억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조 5천억이나 남겨 먹은 건데 어림잡아도 예? 이것도 지금 손해 봤다라고 해가 이제 그 5조 9천억 원 팔려고 했던 그 가격하고 차액만 협상안으로 다시 제시한 거죠. 제시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예. 자, 일단 뭐 흐름은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취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일단 불복 신청을 해야 됩니다.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또 심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시 또 ISD 산하에 있는 그 ICSID인가요? 그쪽에 또 이제 위원회가 꾸려지겠죠. 그렇죠?
중재판정부가 다시 꾸려지겠죠. 취소 결정을 위한 중재판정부가 또 꾸려지겠죠. 이 신청이 120일 안에 돼야 된다. 넉 달 안에 아마 꼼꼼히 법리를 구성해서 대처를 하겠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소수 의견도 상당히 유력하다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이제 이 결정이 적어도 몇 달에서 최대로 잡으면 2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중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제 분쟁 조정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론스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게 이 론스타 사태가 본격적으로 뉴스라 그래야 되나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집권당이었잖아요. 간판만 열린우리당으로 탄핵 정국 이후에 바꾸어 단 거지. 사실상 이게 이제 DJ 정권 그대로 이어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6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조금 희미합니다만, 예. 이 지금 최근에 좀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는 보도를 조금 언론 보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이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론스타 외환은행 관련 사건 일지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2003년 9월 달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2006년 12월 달에 검찰이 그러니까 3년 뒤입니다. 2006년 12월 달에 검찰이 이 당시 검찰이 책임 부서가 대검 중수부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환 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변양균 또 같이 기소가 됐었죠. 추경호 이런 친구들. 근데 지금 현재 다 장관하고 있고 대통령 경제 고문하고 있어요. 이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 악어와 악어새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비견될 정도의 공생관계. 참 희한하죠. 예. 자기네들이 기소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이든 뭐든 그렇게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또 경제 고문으로 앉혀요? 이게 뭘까요? 아무리 정치지만 납득이 안 되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시사를 다루면서 그렇습니다. 검찰 지금 행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윤석열의 전화 통화 직접적인 그 행보를 보고 제가 좀 따갑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여러분 이게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북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수 정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표 달라 그럴 때는 대구 경북 이렇게 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의 정책 기조가 뭘까라는 걸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탠스 한번 보십시오. 적폐청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슬그머니 서해 피살 공무원, 서해 피격 공무원,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 물타기하고 지금 그 사건이 또 수면 아래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예? 대장동, 백현동 수사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갔나 하면 위례 신도시 수사로 옆으로 슬그머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새 나가 버렸어요. 김혜경 법과 보십시오. 경찰에서 저렇게 부실 수사,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좀 뭐 저는 부실 수사라고 봅니다. 예. 저렇게 해가지고 공범이라고 보기 좋게 허울만 따듬어가 공범 관계라고 넘겨요. 지금 공소시효 내일 모레예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말 지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껏해야 다음 주 초인데.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에 9월 추석 분위기에 그냥 휙 넘어갑니다. 자, 저기 기소가 될지, 보안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뭐 법적 절차상으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저기 수사가 얼마나 더 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넘어와서 저게 뭐가 저거 선거법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재명이 배지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배지 떨어지면 당 내에서 뭐 당헌, 민주당 당헌을 어떻게 바꿨든 어떤 방탄복을 입었든 간에 뭐 배지 떨어졌다고 당대표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소되면 배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면 당대표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가야 될 판에 지금 저 공직선거법 저래 돼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이제 뭐 물증을 잡았느니 전환사채 이야기 나옵니다. 20억 이야기 나오는데 자, 저것도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다 만료돼요. 9월 9일이잖아요. 여러분 대선 때 나왔던 사건이니까. 기껏해야 이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그거 지나고 나면 뇌물죄 이런 거죠. 네? 이게 선거법 관련으로 다루지 않으면 뇌물죄 이렇게 가는데 그거야 뭐 공소시효 뭐 10년씩 이렇게 있으니까 세우거나 내오라 하는데 그것도 검경수사권 검수완박법 발효가 곧 코앞에 있어서 저게 될까요? 예? 지금 딜 치려고 계속해서 보자 그러고 예? 우리는 전부 친문이라 그러고 저쪽은 이제 결기를 다지고 있는데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협치니 뭐니 그러면서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론스타 이야기 하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역들이 지금 현재 다 현 정부의 장관, 관련 중요 강요들로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까지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수사했던 팀이 모를까요? 네? 자기가 기소했던 사람을 자기 경제 고문으로 앉히는 이런 판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 혼자 지금 의협심에 결기에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하고 윤석열이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보는 느낌은. 네? 한동훈이 그동안에 검찰의 선배이기도 하고 등등등 하니까 어? 같은 라인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 한동훈이 또 윤석열이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루뭉실하게 우유부단하게 자꾸 저렇게 하는 부분.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뭐 그거 뭐 그 당사자들 속마음을 제가 뭐알 수는 없고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2006년 12월에 기소를 했어요. 2007년 9월 달에 HSBC가 외환은행 인수 포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1년 뒤죠. 그리고 2010년 11월 달에 하나금융지주회사가 론스타하고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또 3년 뒤에 하나금융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2011년 3월,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아니죠. 4개월 뒤죠. 대부분이 2006년도에 검찰이 기소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했는데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해서 유죄 결정이 났어요. 2011년 3월 달에. 예, 그리고 2011년 11월 달, 약 8개월 뒤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6개월 내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예, 이것도 지금 론스타가 문제 삼는 부분이죠. 강제로 그냥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끔 정부가 압박하고 유도했다. 이걸 이제 사유로 내세우는 거죠. 자, 그러고 1년 뒤라고 해야 돼. 2달 뒤입니다. 2달. 이게 해가 바뀌니까 자꾸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2012년 1월 달에 역시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하겠다라고 한 거를 승인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매각은 일단하게 된 겁니다. 2012년 1월 달에. 자, 그렇게 해서 2012년 11월 달에, 그해 11월 달에, 10달 뒤죠. 론스타가 ISD에 갑자기 분쟁을 제기해요.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해요. ISDS를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에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때 이제 청구한 금액이 46억 8천만 달러. 네, 6조 3,8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한 투자 분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앞서 살핀 대로 2016년 6월까지
심리 절차는 종결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2020년 11월 달에 론스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 협상안이 1조죠. 8억 7천만 달러의 협상안. 애초에 46억 8천만 달러에서 8억 7천만 달러 협상안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노라고 했어요. 노라고 하자 이게 이제 또 심리가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예, 이제 엊그제죠. 예, 론스타의 론스타 사건을 ISD가 이제 판정을 한 거죠. 2,900억 줘라. 예, 지연이자 185억까지 해서 줘라라고 판정을 한 건데 론스타도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불복 신청을 할 것 같고 한국 정부는 불복 신청하겠다고 공식 천명을 했고 지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취소해달라는 건데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 론스타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게 또 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때 앞서 노무현 정부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시민단체부터 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이거 연일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잊으셨나요? 약 한 15년 지나버리니까 다 잊으셨나요? 네. 2004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8년, 2006년이면 16년,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전에 이런 난리가 있었죠. 예? 이때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 친일 매국노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심했죠. 심했고, 이 당시 경실련인가요? 경실련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변양호 어, 당시에 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이 당시 이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라는 경제관료 20명, 한 20명 되죠. 이 경찰이 그때 고발했죠. 네. 고발했는데 이 지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변양호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합니다. 예. 변양호 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 사람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책임 정치가 실종된. 제가 이거 변양균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요. 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쪽 기억에 좀 소홀했어요. 이 부분 정정합니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그 당시에 금융정책국장 이하 경제관료 약 2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고발 조치되고 뭐 등등 해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결국.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해두고 면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있었던 게 윤석열, 한동훈 등등 이런 사람들이고, 에, 당시 외환은행장 또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 201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대요. 변양호 기재부, 지금 기재부죠. 당시에 재정경제부, 재경부 국장.
예, 이 지금 이 사람들을 면면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요. 예, 에,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그래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대통령 윤석열 비서실장이 되어 있고, 네, 이게 이제 이게 2003년, 2004년 이럴 때니까 DJ 정부, 노무현 정부 걸쳐 있을 때입니다. 네. 이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금융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예.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변양호, 추경호, 김주현, 이창용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 정부에도 핵심 인사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예, 금융위원장 김주현, 경제부총리 추경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국 사회에서 책임 정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미에서 공정 정의 좀 조금 빛이 많이 바래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예. 자, 뭐 저도 앞서 그 이야기 조금 그 부분도 또 슬쩍 이렇게 비껴갔습니다만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인적 구성이요. 지금 한도수 총리부터 해서 인적 구성이나 돌아가는 이 그 프레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향수는 짙게 배 있다고.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흡사한 모양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이기 정부라고 보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이쪽에 지지 기반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허울이고 실 내용은 노무현 정부를 담고 싶은 노무현 정부 이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어떤 의미에서 융합이 안 되고 어? 조화가 안 되고 딱 부러지게 이렇다라고 노선도 나오지 않고 애매한 거죠. 예, 광주 노래를 부르는 것도 동서화합이라는 노무현의 그 어떤 그 정신을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못 잡고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 있는 기껏 해서 이제 복합 쇼핑몰 공사 바람 잡는 그거 이상 뭐 나갈 게 없는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뉴스 전면에 이제 드러날 조금 되니까 지금 서문시장 가서 지금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지금 민심을 달래는 것, 당내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등등 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산 쪽 뭐 이렇게 다니면서 좀 뭐라 그랬다나 민생 현장을 시찰하는 듯한 그런 어떤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지금 국힘당이 저 난리인데 그게 다 묻혀버리잖아요, 뉴스에. 다 묻혀버리잖아요. 아무 빛이 안 나요. 연찬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심기일전에서 잘해보자라고 연찬회 했는데 연찬회 한 그 다음날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버렸어요. 법원이 딱 별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 스스로가 남부지법 그 재판부가 스스로가 이번 주에 결론 안 난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 놓고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각하 판결해버린 거잖아요. 직무집행 정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예, 그 연찬회에다가 그냥 초를 쳐버린 거죠. 재버린 거죠. 예, 사법부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정치 행위를 아주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뭐 연찬에 다 묻혀버렸죠. 예, 서문시장 잠깐 나오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 또 하겠다 그러고 뭐 하태경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다 덮여버렸죠.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아무 빛도 보람도 없어요. 지금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격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노무현 정부처럼 하고 싶은데 보수 옷을 벗어 던질 수는 없고 지금 막 이렇게 예,
애매한 상태 같아요. 그러다가 인수위 시절 때 국정 기조도 정확하게 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안철수 세월만 보내고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인수위 시절 끝나고 정부 출범하고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 그냥 석 달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넉 달째 접어들잖아요. 뭐가 된 게 있나요? 뭐가 될 것 같나요? 적폐 하나도 못 건드리잖아요. 이전 수사 못했던 거 그냥 재개해서 하는 수준이지 검수완박에 따르는 그런 뭐 시안의 메인 절박성이 보여집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뭐 투지가 보여집니까? 어? 청산 의지가 정권 차원에서 보여집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요란한 신용만 있어요. 서해 피격 공무원 그거 한참 잘 오래 먹었죠. 뒤이어서 강제북송 사건 잘 오래 먹었죠. 그러고는 시들시들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그러다가 백현동 그러다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 위례로 빠졌어요. 다음 뭐가 나올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 끌기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세월 없이 가다가 보면 재판 기소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뭐 체면 치료해야 되니까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다 빠져나갈 거라고. 다 빠져나갈 거라고요. 예.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기 자본들에게 나라 곳간이 털려나가면서도 그 당시에 책임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직에 다 있어요. 예, 그때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모르지 않을 건데 그 사람들이 경제부총리하고 하는 총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다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예? 하고 변양균 변양호 좀 착오를 해서 크게 그렇습니다만 변양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경제고문에 앉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사람이 엄청 이쁜 거야. 그 당시에 무슨 관계가 있었든 간에 자기 검사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좀 이렇게 도움받거나 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인맥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담고 싶은데 이게 보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놓고 노무현 말을 하기는 그렇고 지금 막 애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안 나오는 거지. 자, 더 들어가게 되면 다 그 뿌리에 우리가 남해가 엮여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적폐청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예? 다 앞에서는 으르렁거리지만 뒤로서는 다 봐주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대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그리고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집시법 대상도 아니에요. 통행권 자체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게 정 문제면 흔히 하는 말로 형사 처벌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보게 되면 그 커터칼 플래카드 달고 떼고 하는 용이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바로 그냥 보름 만에 구속시켜버렸잖아요. 어? 지금 공금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 배모 씨라고 하는 배소연 이런 친구는 다 지금 구속이 기각되는데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 1인 시위 하던 놈 구속됐어요. 이게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러고 있습니다. 자, 론스타 이야기가 좀 많이 갑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는 어쨌든 간에 ISD 중재판정부 결정 못 받겠다. 한 푼도 못 주겠다. 못 주겠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대처 지켜보겠습니다. 이의 제기하고 그 취소 신청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다 해왔던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지금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어제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시한 기자회견 소식 전해졌죠. 이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정부 내에 정책 발표 하나도 사전 검토가 안 돼 있어요. 예? 문재인 정권 때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대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교과서 왜곡 부분 전혀 시정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의식화를 시키겠다는 거 남침 6.25 이거 다 빼버렸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걸 교육부가 거짓이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만든 실질 그거는 문재인 정권 애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정권 때 애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아, 참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8월 말, 이제 9월입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할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자신이 정말 검사로서의 공직에 떳떳하게 당당했는지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물론 뭐 검찰 자체가 일정 정도 정치적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거 선을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어, 지금 그렇잖아요. 피하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우리가 남의 가야. 그렇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그때뿐이야. 립 서비스뿐이야. 배려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부정선거 수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돼요. 검찰이 이게 인지수사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정치 탄압 등등해서 검찰이 또 세게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수완박이라서 검찰 위치가 상당히 찌그러져 있는데 위축돼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체제 들어섰는데도 안 해요. 저는 검찰총장 임명이 지지부진하면서 차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이 총장으로 올라온 것도 저는 못마땅해요. 예? 그 사람은 차장으로 있고 예를 들면 그냥 제 사견입니다. 지금은 옷 벗었습니다만 김우곤 검사장 같은 경우 이두봉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 먼저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뭐 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 이름 기억이 제가 조금 그렇게 밝지 않아서요. 예, 김우곤 이런 사람들 그 검수완박 이야기 나올 때 제일 일선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총장에 앉히고 이원석 이런 사람은 차장에 두고 뭐정 총장 앉히고 싶으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예, 이 총장 인선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검찰 내에 정말 신망받고 괜찮은 인물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옷 벗고 나가버렸으니까. 그 후속 인물들 뭐 얼마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데서도 좀 섬세함이 떨어진다. 예, 프로답지 못하다고 봐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기 좋은 사이, 뭐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 차장에 앉혀놓고 그렇게 공석을 둘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올리고 하면 되지. 뜸들일 필요 없잖아요. 저는 뭐 그래도 이두봉 검사장 같은 경우에 기대한 거는 지금 현재 선거 무결성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탈원전 수사를 주도했고 인천지검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예, 민경욱 의원 쪽에 있는 그 선거 소송 고발 사건들이 있어서 그걸 다루고 있던 차에 뭐 또 요직에 가나라고 봤는데 대전고검장으로 빠져도 옷벗어 버렸잖아요. 예? 김우곤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대구지검장 있다가 서울고검장 올려놓고 그냥 옷 벗겨 버렸잖아요. 옷 벗긴 거는 다름없죠. 이런 자원들을 잃어버렸다고요. 김우곤 검사장이 총장이 됐다면 이두봉 검사장 옷 안 벗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검찰 자원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원석 차장을 올려버리니까 다 옷 벗어버렸잖아요. 검찰로서는 엄청나게 손실이죠.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그렇잖아요. 투사를 모아도 모아야 될 판에 있는 투사 다 내보내버렸으니까. 여왕섭이 이런 사람들은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전에 보게 되면 문재인이 하명 수사 지시하게 되면 거기에 책임 팀 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왕섭이는 뭐 그때부터 이미지가 좀 저로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여왕섭이 옷 벗은 거는 전혀 안타깝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검찰로서 봤을 때 수사력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뭐 그런 사람들 다 옷 벗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총장 인선이잖아요.
이원석 차장이 뭐 얼마나 더 총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더 할까요? 차장으로 두고 총장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호곤 검사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품도 또 그 강단도 원칙도 분명하다고 보는데 뭐 무언 어떤 검증 사유에서 뭐 틀릴 게 있었는지 뭐그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됐어요. 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 예, 이연복 부장인가요? 예, 지금 금융수사부장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금융감독원장 가 있어요. 8조 5천억 가상화폐 뭐 이상한 돈 흐름 이야기만 나오고 좋아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계속 뭐 수사라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언론에 한번 노출이 딱 되면 이게 일정 정도의 기억이 살아있을 때 일이 처리되는 그 과정, 완결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하잖아요. 온갖 이야기가 널려 있어요. 물론 뭐 문재인 정권 때 어느 한 구석 멀쩡한 것도 없이 그 적폐, 비리가, 부패가 만연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그냥 퍼 널어놓고 해결되는 거 하나 없이 매일 뉴스나 나오는데 해결 안 되면 실망감, 피로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생각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한편의 민생 이야기 하는데 집권당 꼬라지는 쫓저래요. 엉망진창이에요. 매일같이 저렇게 덮어쓰고 난리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체리 따봉 사건부터 해서 자, 권성도에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자진 사퇴해라. 그게 정답이다. 라고까지 했다라고까지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결론 나는 게 없어요. 사퇴 마무리하고 옷 벗는 거 동의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뭐 지금 뭘까요, 지금 도대체? 뭐 윤심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뭐 또 아닌 게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게 하는 게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분명하다면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또 슬그머니 언론 쪽에 그러잖아요. 전부 다가 지정치,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입니다. 그죠? 론스타 사태. 예. 정말 우물한 개구리 이 관료들을 계속해서 시절 바꿔가면서 계속 쓰는 이 미련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세월 흘렀다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안목이 열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경제 민생 이러면서 경제 좀 사람 데려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론스타 사건 하나 딱 이제 터지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생각이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정도였고 나머지 다 그건 매각하는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있어요. 예? 금융위원장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니 정말 정말 말하는 것처럼 그 내막이 내용이 꾸려지고 있냐는 거지 윤석열 정부에. 이게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전문성 부족이잖아요. 예? 일 처리에 프로페셔널 하지 못함이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일 처리가 아마추어답고 예. 시야가 우물안 개구리고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행태 이걸 이제 관치를 그러죠. 관치 행정에 익숙한 사람들로 지금 정부도 그대로 들어차 있어요. 경제부서에 경제부처에 다 들어차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민생이라 그래요. 혼자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뭐 예? 서문시장 가면 이준석이, 부산 가면 이준석이, 서문시장 가면 이재명이 당대표 됐다는 뉴스. 그렇지 않나요? 연찬회 하면 법원이 나서가지고 가처분 각하, 직무집행정지, 뭐다 덮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다가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아요. 마지못해가 보도하는 거지 호의적이지 않아요. 언론이고 뭐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윤석열 정부 잘 알 텐데 똑똑히 알 텐데 그걸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알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근저에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지 않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론스타가 터지니까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왜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뚜렷한 분명한 지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 우왕좌왕할까? 뭐 하나 딱 그러지 뭐. 적폐는 언저리도 못 가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언저리도 못. 이재명 건 가지고 FC 사건 그랬다, 대장동 그랬다, 백현동 그랬다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나 하는 게 있나요? 그 중간에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야기, 강제 북송 이야기, 또 최근에 이제 태영호 북한 방송 전파 개방 이야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게 뭐 있나요? 어수선하죠. 어수선한 딱 부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탈원전요? 그게 현 정부의 성과인가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 계속 밀고 갔으면 폐기 안 했으면 저 공사 수주 같은 거 못 했겠죠. 그 우리 역량 자체가 그만큼 있었던 걸 이만큼 5년 동안에 그렇게 죽여도 그만큼 있다라는 그 반증이에요. 예. 제가 원전은 SMR 중심으로 하면서 기술 고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진즉부터 이야기를 해온 입장입니다만 이 정부가 지금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정도 지금 이제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준석이가 다시 가처분 최고위원 상대로 비대위원 상대로 전부 다 가처분 저는 다 가처분 신청을 또 하고 서병수가 전국위 의장 사퇴를 했어요.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지금 내려놨어요. 당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거지. 뭐 다른 한편 보게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준석이는 분명히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자예요. 피고발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걸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기자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당내 윤핵관 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권성동까지. 권성동에는 지금 예전부터도 문제가 많지만 최근 들어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검수완박 보십시오. 합의한 것부터 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권성도이가 윤심을 언론에서 표현한 그대로 하면 그래요. 윤심을 등에 업은 권성동이 당내 중진의 난을 제압했다. 권성도이까지 지금 둘 다를 지금 동반 퇴출시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더 가면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 네.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한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만한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예? 그만한 지적 능력도, 그만한 감각도,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뚜렷한 정직성도, 투명성도 없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투명성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예의주시까지 안 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자신도 이게 뭐 일정 정도 정치 검찰 아니었나? 정치 검사가 아니었나? 그런 행보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의미에서 뒤져봐야 되겠다. 뭐 뒷조사라고 해야 되나? 좀 뒤져봐야 되겠다. 윤석열의 개인 행보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 첩보도 들어보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딱 부러지게 뭘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협치 소리를 입에 달고 하는데 정말 협치가 어떤 명분이냐는 거지. 예? 이게 정말 국정 운영 민생을 위한 협치냐 아니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협치냐. 저는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적폐 수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협치하고 싶으면 그 좋아하는 검찰, 그 짱짱한 인맥 검찰 있잖아요.
부정선거 수사만 하면 돼. 저렇게 혐의가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 꼴 한번 보십시오. 어제만 하더라도 19개 선거 모여 소송에 대해서 그냥 무더기 기각 결정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증거 보전 신청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증거 보전 신청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수사를 안 해요. 지금 선관위 스스로가 이렇게 투표용지를 나눠줬다 했는데 재검표한다고 여니까 그 표가 없어. 그래서 수사 의뢰했는데 지금 수사 배당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예요. 지금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거 있나요? 그 고발 당사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모든 서류를 첨부해도 제일 말단 검사, 힘없는 말단 검사한테 배치해놓고 그냥 묻고 세월 없이 캐비넷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캐비넷이지 뭐 다른 게 캐비넷이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수사 딱 들어가면 민주당 추풍낙엽이죠. 2024년까지 뭐 기다릴 게 뭐 있나요? 내년도 바로 선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신당을 만들 수 있죠. 이준석 다 쳐내버리고 뭐 공천 새로 재선거 들어가면 공천하면 끝나는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뭘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안 보여요. 자기 지지 세력 전혀 배려 없잖아요. 지지 세력들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적폐청산해라. 뭐 되는 게 있나요? 이재명 제대로 단죄해라. 되는 게 있나요? 예? 그 쉬운 증거가 너무 많고 증언이 그렇게 쏟아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현재 극단 선택했느니 뭐니 그것도 의문사라고 저는 보는데 예. 서너 명이 죽어나가도 그 증언들이 그렇게 많이 녹취록이 남아 있어도 그거 다 구속 기각되고 이 노름 노는 판에 이재명 단죄가 될까요? 부정선거 수사가 될까요? 특검해라 등등 이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치를 해요. 협치를 해요. 그러니까 만나자 그래요. 네? 만나면 나오는 게 뭘까요? 야, 이거 털어라. 손대지 마라. 그러면 도와줄게. 도와줄까요? 도와줄게. 안 도와주죠. 네? 안 도와주죠. 고득이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겠다 소리만 딱 나오면 그 도와주겠다 소리만 딱 건지고 그다음 쌩 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라도 하면 정치보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보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역공 맞을 거 아니에요. 뒤통수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이제 겨우 서너 달이잖아요. 네? 뭐라 그럽니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 시민단체니 뭐니 앞세워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하겠죠. 정청래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직접적으로 가장 껄끄러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지만 탄핵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시민단체든 국민이든 한동훈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게 이제 서서히 반감이 쌓이고 있는데 언젠가 국민 정서가 폭발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말을 깔잖아요. 그럼 이제 앞잡이들이 나오겠죠. 이제 걔들이 나서면 그때 이제 짖기 시작하겠죠. 물기 시작하겠죠. 그럼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자기 지지 세력 다 이렇게 배려 없이 다 이렇게 무시하고 쌩 까버리면 누가 그때 도와줄까요?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참 위태위태해 보이는 게 한동훈 장관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애매한 스탠스 때문에 열심히 하던 한동훈 장관만 애꿎저게 미문털 박혀서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렇습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명단만이라도 다시 이야기합시다. 탈당과 그러는데 새누리당 그 당시 2016년이죠. 2016년 11월, 10월, 11월, 12월 이때요. 탄핵 정국 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탈당파 현역 의원 33명. 여기에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나경원, 강길부, 강석호, 김재경, 김현아, 김영우, 김세연, 김성태, 김학용, 권성동, 박인숙, 박성중,
송석준,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시죠? 정운천, 주광덕, 장재원, 정양석, 주호영, 이종구, 유이동, 이진복, 이군현, 오신환, 이혜운, 이은재, 이학재, 윤한홍, 하태경, 황영철, 홍문표, 그 다음에 원외 이준석입니다. 이게 그 당시 새누리당 탈당파 애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또 자주 듣는 애들 이름 있죠?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예, 권성동, 박성중, 주광덕 지금 남양주 시장가 있죠? 예, 주호영, 예, 오신환, 윤한홍, 하태경, 이준석 이런 애들이 요즘 또 자주 듣는 이름이잖아요. 홍문표는 요즘 뭐 자주 이름이 안 오르내립니다만 이게 탈당파들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지금 현재 국힘당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나요? 어? 보수 정당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박근혜 탄핵하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찬밥에 서름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들을 계속 공천을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권성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 정리 못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응? 여전히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이에요. 장제원에 대해서 시선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그 좀 하고 이 가상화폐 문제예요. 임종석 가상화폐 이 키워드에 관련된 역사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대북 송금 8조 이야기, 8조 이야기, 뭐 그보다 넘다 심지어는 뭐 수십 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간에는 돌고 있습니다만, 예, 이거요. 대북 송금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예, 이 이야기는 버닝썬 등등 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 키워드요. 임종석의 가상화폐 뭐 이런 키워드 관련된 역사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파견 관련된 행적들, 예,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김정은 언행들 뭐 이게 막 그 순서상 그것도 다시 일지를 구성하면은 쭉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 그냥 대표적인 키워드만 놓고 보면 예, 임종석, 아랍에미레이트, 가상화폐, 대북 송금, 평창, 그 당시에 지금 보게 되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김여정 이런 키워드를 놓고 그 그림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역사적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보십시오. 예? 미국 출장가가 뭐 했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할까 하니까 바로 그냥 덮어버리고 그 뒤돌아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이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임종석 키워드. 우리 이거 가벼이 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반드시 역사적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예? 전 국정원 공작원 출신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 돈 주기는 진짜 쉽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보다리 USB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다 묻히고 없잖아요. 예? 천안함 참전 용사 뭐 그런 정도 이야기에서 그냥 다 묻혀버리잖아요. 예? 요즘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뉴스에 그 이야기도 없어요. 조용해졌어요. 예. 자, 어제 이야기로 이게 지금 이제 뒷정리 이야기입니다. 문정부 교과서 알박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네. 문재인 정권이 선정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이거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아차 싶으니까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정하겠다. 겨우 이러고 있어요. 예. 심지어 예, 바로 내후년입니다.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한국사 개정판요.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 자유, 좋아요. 공정, 공정, 정의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키워드 어느 하나도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관리 반영되고 있지 못해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6.25도 남침, 6.25 빠져버렸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것도 하나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해오던 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 하는 정부인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하라는 거에 큰 대의명분은 나라 꼴을 좀 정상화시키라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문재인 정권 저 엉터리지 저거 좀 일벌백계 해라. 청산해라 적폐 신적폐 청산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 등등 저렇게 들어먹은 놈들 이재명이 뿐만이겠냐. 저거 좀 쫙 대표 주자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라. 단죄해라. 안 하고 부정선거 니만 집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권자의 의사결정, 의사표현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사회 운영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흠결이 없게 정돈을 좀 해달라.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어, 일개 검사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될 때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틀에서의 나라 정상화, 국가 정상화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살려라 등등까지 하면 네 가지겠지만 경제 살려라는 건 이전부터도 늘 있어 왔던 요구이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나 기대하는 거는 검찰 출신으로 빵선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참 유사 이래의 혁명적 사태를 우리가 그런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소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표현을 하면 깡패 제대로 잡아라. 거죠. 국민 상대로 자꾸 이렇게 헛짓하는 놈들 저거 깡패나 뭐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도둑놈 잡고 제대로 두드리 잡으라는 건데 못 잡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연기만 함으로 피우고 사람만 짜증나게 하고 있고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예? 뭐 교과서 하나가 제대로 관리되나요? 키워드에 등장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수사가 되고 있나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손쉬운 과학 방역, 코로나 정치 방역 이 이야기, 이또 입국전 검사 이제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마지 못해 합니다. 예? 이런 백면서생 정리하고 제대로 행정 장악을 해서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인선하면 안 되나요? 예? 그것도 모자라해 가지고 자문위원장까지 앉혀놔도 이 꼴하죠. 이제 겨우 입국 전 PCR 검사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 수백억 원씩 예산 낭비, 이거 국부 유출이 되는데도 그거 그대로 방치해두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데 들어오기 전 2, 3일 전에 검사하고 들어와서 하루 이전에 검사해서 제출하면 그거 불과 3, 4일 만에 검사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국에 검사한다고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번거롭게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안 받고 그냥 가라로 해버리는 실효성 없다. 나오니까 이제서 떠밀려 하는 거예요. 그거 진작에 몰랐나요? 진짜 과학 방역 되나? 우리 한번 진짜 볼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목걸이 논란부터 그 빌린 거다 뭐 이제 해명하기 구구해요. 자, 이 물어뜯기 하는 멤버들이 계속 물어뜯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일가, 그러니까 장모 등등 해서 수사하던 경찰이 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라는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해명하기를 청룡 봉사상 수상자여서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은 계속 끊이지 않아요. 예?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구 일정 유출 사건부터 해서 대통령 동선이 유출되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됐다는 거죠. 그 비서관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비서관 또 모 비서관 잘랐대요. 자, 이런 거예요. 늘 깃털 꼬리만 자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보지 않아요. 예? 수원 세모녀 사건 때 또 뭐 조화를 은근히 슬그머니 갖다 놓고 갔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와요. 그 미담이든 가짜 뉴스든 간에 자꾸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도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인가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요. 제대로 하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봐요, 저는. 뭐안 걸려도 지금 현재 생채기를 내서도 지금 골마 터지게 할 판인데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분들. 예, 제발 좀 보고 배우셔요. 반에 반이라도 좀 배우셔요. 이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예? 정경심이 조국 일병 구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예? 정경심 지금 깜빵 생활 문재인 정권 때도 깜빵 생활을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응?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병실에 있다든지 그런 의심된 이야기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되겠죠. 시원시원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앓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형집행정지 해달라 뭐 못하냐. 지금 이제 뭐 하지마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 하지마비 이야기. 예? 하지마비로 다리를 끌고 다닌다. 아니 디스크 아닌 말로 가지고 형집행정지 하려면 형집행정지 안 하려면 없게요. 예? 구치소 내에서도 얼마든지 치료받고 다 하잖아요. 왜 형집행정지를 해야 돼? 이미 심사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장 말을 빌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불허됐다는 거잖아요. 불허 결정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선 애들. 예? 서영교, 김남구, 김용민, 거기다가 임종석까지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정도 나서고 있어요. 예, 한번 보고 배우십시오. 국민의힘, 국힘당 여러분들. 예? 상임위에서 하는 꼴, 예? 개인적으로 하는 꼴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비상시국에 의총하는데 모이는 숫자 한번 보십시오. 뭐 하고 다닌가요, 여러분? 예? 뭐가 그렇게 바쁘나요? 뭐 수해 현장을 뛰어다니나요? 뭘 하신다고 그렇게 바쁘시나? 왜 공식 회의도 참석 안 해? 이게 국힘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공천권 뭐 이거 지금 하고 당내 뭐 이러고 나면 또 뭐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이제 좀 이제 9월이니까요. 우리 좀 이제 얘들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대한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이대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막 관찰자라 그래야 되나요? 비판자 입장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행동하는 그런 어떤 대한 세력 규합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일부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창립 총회를 했다. 저 믿지 않습니다. 그 온갖 회색 분자들 잡동사니들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배지 한번 보십시오. 국힘당 100개나 배지를 달아놔도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알토란 같은 오죽하면 유근일 주필 같은 경우에 투사 1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된 똑똑한 놈. 예? 이제는 대한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 대구, 경북이 니네 동네 북 아니다. 어? 부산, 경남이 니네 빗자루만 세워놔도 되는 말뚝만 꽂아도 되는 그런 니네 밥그릇이 아니다. 그런 걸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대한 세력을 규합하는 작업. 이제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이제 우리가 자꾸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거죠. 이제는 얘들을 비판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선도 넘어갔고, 비판할 수 있는 선도 넘어갔다. 기대는 이미 접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접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3, 4개월을 지켜봤는데, 뭐 좀 바뀌나 그랬는데, 최근에 대통령실 개편하면서 은근슬쩍요. 이걸 이제 정치행위로, 이상한 정치행위를 배운 것 같아. 은근슬쩍 뭐 쇄신했다라는 이미지로 쓱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 쇄신됐나요? 내각이 정신 차렸나요? 뭐 대통령실이 정신 차렸나요? 뭘 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어? 국힘당이 뭐가 정돈이 됐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그나물이 그 밥이야.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돌려막기 그나물이 그 밥이야.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뀔 것 같나요? 희망 없습니다. 기대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9월 첫날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 다시 좀 조금씩 정돈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9월 힘차게 출발하시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순해지지 않도록 고삐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사이사이 제가 지금 여전히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쇼츠를 좀 최대한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이 쇼츠에 올리는 게 그게 1분 만에 딱 폰을 켜서 하기는 조금 쫓기는 것 같아서요. 이야기해서 편집을 해서 쇼츠 요건에 맞추어서 올리는 쪽으로 그래서 쇼츠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멤버십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이제 시사 멤버십, 강좌 멤버십 이제 9월부터 진행해 갈 겁니다. 예, 관심도 가져주시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제대로 뭔가 실천적으로 뭐를 현장에서 예, 한번 사고를 쳐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